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바로 2024학년 입시 분석 일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일단 예비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비고를 위한 2024학년 좀 입시가 또 한번 바뀝니다. 2022학년 때 입시가 한번 바뀌었고요. 2022, 2023 현 고1, 2 학생들한테 적용됐던 어떤 이런 입시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지금 현 중3 학생들, 예비고 학생들이 또 하나의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비고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대학교가 말하는 내신이라는 거, 그리고 학업 역량, 그리고 성적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고, 이 성적표의 원점수와 편차라는 걸 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등급만으로 대학을 진학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 공부 잘해요. 네, 공부 잘한다라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없어요. 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1등급 때 초반이에요. 1등급 때 초반이면 가야죠.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1등급 때 초반 아이들 1.1, 1.1은 솔직히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1.3 정도, 1.4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고 거의 정교 라인 끝에 있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를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아니, 왜 1등급인데 대학을 떨어질까? 그게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고 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때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게 아니시고요. 성적표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급만으로 대학 진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자, 성균관대학교가 있고요.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민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 좋은 학교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일반고에서 정교 라인 타야지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중앙대학교 가고 싶으시면 똑같아요. 정교 라인 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검대 가고 싶으면 반에서 1등은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국민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최소한 내신 등급이 2등급 때는 형성돼야지 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좀 안정권을 형성해서 도전할 수 있는데, 대학교가 이 내신 단순한 등급만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대학교에서 단순 내신 등급의 합격선을 발표한 거를 보면 1등급에서 한 7등급 정도 아이가 선발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가 1등급에서 5등급, 6등급 아이들까지도 지금 선발이 되는데, 그냥 큰 틀로만 보면 1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가 형성되고 있다. 건대가 2등급에서 한 4등급 아이들이 선발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등급대가 높을수록 보시면은 2, 3등급이 가장 7등급. 근데 성균관대학교가 7등급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성균관대학교가 2, 3등급, 1등급부터 3등급 이렇게 등급대가 높아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대학교가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교가 발표한 입시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과 전형 볼 때만 쓰는 거고요.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때 수시라는 게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발표하는 등급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6등급을 볼게요.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6등급,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한 6등급이 있습니다. 6등급이라는 건 원점수로 따졌을 때 60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60점, 좀 학교가 좀 빡세다 하면 70점, 이렇게 6, 70점대 아이들이 5, 6등급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생각보다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죠? 대학 레벨이 되게 높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60점짜리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비교과 활동을 잘했나 봐요.
비교과가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가 봐요. 솔직히 5, 6등급 아이가 비교과가 화려한 것도 좀 신기하긴 한 거지만 비교과를 가지고 교과를 엎었다?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60점짜리를 절대 뽑지 않습니다. 왜? 학업에 대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대학교가 만일 경제학과 교수예요, 제가.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이 60점이에요. 그러면 쟤 뽑아놓으면 학교 와서 수업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아이가 경제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떠한 로렌즈 곡선을 통해서 어떠한 뭐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경제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러면 뽑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거지만 그 연구에 대한 깊이가 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이 낮다라는 건 대학 들어와서 쫓아올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만일 영어 영문과 교수님인데 영어 점수가 60점이에요. 그 아이를 선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뭘까요? 지금부터 성적표를 보는 거를 통해서 학교 수준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고, 외고, 자사고, 전국자사 아이 성적표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비교 집단을 형성해 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목은 싹 다 영어 과목으로 했고요. 자, 일반고 고등학교 아이가 단위수가 4단이고요. 원점수가 94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원점수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94점이고 평균이 59예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우리 아이가 59점이 평균이래요. 그런데 편차가 21.7. 이게 뭐냐면 평균점을 기점으로 앞뒤로 편차가 나눠진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 평균이 59고요. 아이들이 이 안에 지금 분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90점대 아이들이 앞에 얼마 있지 않네요. 그죠? 학교 수준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명포자들이 많고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94점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왔고요. 또 하나 94점이 1등급이 나왔다는 건 선생님이 6점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를 통해서 내신 등급을 나누고자 했는데 그 고난이도 6점짜리를 애들이 싹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4%도 형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진짜 높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자, 외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원점수가 93점인데 평균점이 86.8입니다. 그러니까 86.8의 평균점이고요. 편차가 8.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1.7이 아니고 8.7이라는 건 이게 쭉 하고 오므라들었겠네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평균점은 86.8이에요. 아이들 수준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90점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높게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4등급이 나오네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94점과 외고의 93점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평균점이나 편차를 봤을 땐 외고 아이가 훨씬 잘한 거고요. 등급이 낮게 보이지만 훨씬 좋은 아이들이랑 싸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사고와 외고 성적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편차가 자사고가 5.2라는 건 이 외고보다도 이 자사고 학생이 훨씬 경쟁이 심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1점인데 4등급이네요. 이게 전국자사인데요. 전국자사 점수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한 번 나타난 점수 중에 하나를 골라낸 겁니다. 확 눈에 띄는 건데 원점수가 95점이에요. 그런데 평균 보이십니까? 97.5 그리고 편차가 1.7입니다. 그래프로 보자면 97.5의 평균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차가 1.7밖에 안 된다는 건 거기에 아이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다 몰려 있고 평균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아이가 다 있는데 우리 아이가 95점이니까 여기잖아요. 지금 뒤로 밀려났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대가 7등급이 떴네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학교 수준을 따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가 분석을 해갖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블라인드가 아무리 쳐져도 학교 고교 블라인드를 쳐버려도 이것만 봤을 때 학교 수준을 다 대학교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등급대가 잘 형성이 안 돼도 좋은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그만큼 원점수와 평균 편차 같은 것들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때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원점수와 평균 편차, 수강자 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학교 7은 이 7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60점짜리 아이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학교 수준을 따져봤을 때 등급대가 형성되는 걸 보고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반고 수준, 우리 아이가 일반고인데 우리 아이가 만약 4등급이에요. 우리 아이가 4등급이니까 건국대학교가 4등급 아이들을 선발했다니까 우리도 지원할 수 있겠지. 건대에는 일반고 4등급을 선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한 선발 기준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